이야, 너무 좋은 공기와 이제 그늘에는 그렇게 덥지 않는 시원함이 느껴지는 이제 가을이 문턱에 왔습니다. 자, 오늘 또 습관TV와 함께 오늘은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백률사가 있는 산, 공식적인 산명칭은 소감금강산 지구에 있는 굴불사지 탐방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차는 백률사에 주차하시고 무료 주차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굴불사지 탐방로라 적힌 우측으로 갈라지는 탐방로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소금강산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금강산 경주 국립공원 해발 177m입니다. 이렇게 인정샷. 그렇게 멀지 않는데 한 10여 분만 올라오시면 이 정상에 올라와서 마음껏 스트레칭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해마의 부피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해마는 기억을 관장하는 것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해마의 부피가 쪼그라들어서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핸드폰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고, 옆에 손에 들고도 빗자루를 찾거나 또 열쇠를 찾거나 이런 경우 이제 종종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이게 또 하나의 뇌의 노화와 관계가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방치를 했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퇴화하고 노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사과를 깎아 놓거나 또 귤을 놔두거나 하면 어느 사이에 곰팡이가 피잖아요. 퍼렇게 귤 껍질에 곰팡이가 피거나 또 사과에 또 시커멓게 또 사과 면이 변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특히 과도로 살짝 잘라 놓고 너무 바빠서 몇 개 놔두고 회사 갔다 오니까 이제 하얗던 속살이 시커멓게 시퍼러죽죽하게 변해 있는 그것이 바로 산화입니다. 산소와 만날 때 수분이 있으니까 더 급격하게 색깔이 변하고 노화가 되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현상이 우리 몸에도 그냥 그대로 방치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뇌의 노화를 지연시키거나 또 일정 부분 멈추게 하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흔히들 손발을 움직이면 뇌가 좋아진다는 이야기는 과학자들이 많이 하죠. 특히 치매나 알츠하이머 앓으시는 분들에게 발가락을 이용해서 또 물건을 짚거나 또 굴리거나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발의 감각이 뇌의 감각과 직결된다. 발과 뇌는 최고 먼 거리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붙어 있다라고도 심지어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뇌를 자극하고 싶으면 발을 자극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부위보다 발바닥을 간질간질하면 어떻습니까? 간지러워 죽겠죠? 하거나 헤헤헤 하거나, 저는 좀 웃길 줄 몰라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자기가 자기 발을 간지리면 별 그것이 나타나지 않은데 남이 발을 간지리면 간지러워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발 감각이 아주 예민한 사람은요. 근데 다른 부위 팔을 간지리거나 이러면 덜합니다. 겨드랑이보다도 발바닥을 간지리면 엄청나게 또 자지러지는 웃음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발과 뇌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감각은 뇌가 인지를 하거든요.
시각, 촉각, 청각 이런 부분들도 뇌가 감각을 합니다. 뇌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발바닥도 발바닥을 자극하면 뇌가 활성화되고 된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나 치매나 파킨슨 이런 질환을 앓고 계시고 또 예방 차원에서 걷기를 하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서두에 말씀드렸던 해마,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의 부피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마의 기억하는 두뇌의 핵심이잖아요. 메모리. 그것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노화의 일정 부분이 지연되거나 스톱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수하고 총명한 분들의 대부분은 끊임없이 손발을 움직여서 무언가를 하는 분들입니다. 가만히 누워서 편안하게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 뭐든지 하시는 분, 끊임없이 수족을 움직이시는 분, 돈이 되든 안 되든 하다가 또 오히려 다쳐서 병원비가 더 많이 들든 끊임없이 뭔가를 움직이는 분들이 오랫동안 뇌가 건강하게 총명하게 기억력이 생생하게 지내더라는 것이죠. 우리 동네 어르신들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걷기를 하면 해마의 부피가 그대로 있다. 그럼 맨발 걷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극은, 감각은 극대화됩니다. 심지어서 이 발바닥에 있는 감각은 다른 부위에 터치를 했을 때보다도 200배 더 신속하게 뇌로 전달이 된다는 사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엄청난 기능이 있는 발을 양말과 신발 속에 가두어 두고 살았는데 이제는 가끔씩 벗고 땅을 밟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땅에는 세로토닌을 형성할 수 있는 행복 호르몬을 낼 수 있는 마이코박테리움 베케이스라는 아주 유용한 미생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더럽고 위험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수년간 맨발 걷기를 했지만 발에 상처가 한 번씩 무리하게 급하게 산으로 막 급하게 가다가 발가락을 팡 차거나 나무 뿌리에 세게 부딪혀서 멍이 든 적은 있지만 살짝 찔렸다가 또 아야 하고 밤송이에 찔린 적은 있지만 발이 병이 나서 산에 못 올라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 발을 보면 깜짝 놀라거든요. 그렇게 오래 걸었다면 발에 굳은 살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여기는 경주 소금강산 정상에서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산책을 하면서 정상을 만끽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 맨발로 흙을 밟을 때 또 하나의 놀라운 효과는 바로 마이코박테리움 베케이라는 미생물이 이렇게 흙 속에 있어서 이것이 접촉할 때 우리에게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나 행복 이런 것도 호르몬의 영향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도파민이 막 분비되면 그것도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통증도 감소하는 거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막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행복해지면 면역 체계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맨발로 땅을 딛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접지 효과입니다.
어싱 많이 하시죠? 어서. 전자제품에 어서가 됐냐? 어서가 안 됐네. 어서가 된 제품이가. 이런 이야기 전기 기술자들은 많이 하시는데요. 전기전자. 그래서 과전류가 흘렀을 때 탁 어서로 접지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서 사고를 방지하고 인체 사고나 전자기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어서선인데요. 현대의 모든 전자장비에는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몸에도 바로 어싱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 몸에는 끊임없이 활성산소가 생성이 됩니다. 짝을 잃은 산소인데요. 이 산소는 자유전자를 딱 이렇게 잡아먹어버린다고 합니까? 자유전자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이 자유전자가 없을 때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 속에 또 맨발 걷기의 최고 효과는 어싱이라고 합니다. 어싱은 접지라고 하죠. 접지는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건데요. 전기 기술자들은 다 접지를 합니다. 접지를 알고요. 과전류가 흘렀을 때 접지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기를 보호하고 또 인체의 감전을 방지하는, 그리고 차단기가 탁 떨어져서 인체의 생명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과전류가 흐를지 모르니까 또 어스를 해놓으면 안전하게 기기나 인체가 보호를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옛날에도 생겼고 앞으로도 생겼고 지금도 끊임없이 생겨나는데요. 활성산소는 꼭 필요합니다. 인체 일정 부분 존재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에게는 너무 과도하게 스트레스나 인스턴트, 전자파, 과식, 과음, 폭식, 공해 이런 여러 요인들이 끊임없이 인체를 산화시킵니다. 이 활성산소는 전자를 끌어서 서버리거든요. 짝을 이루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짝을 잃은 산소입니다. 막 돌아다닙니다. 그 인체 곳곳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손상을 주기도 하는 것인데요. 고유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과도하게 남아돌 때 뭐든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영양도 옛날에는 부족해서 문제였지만 지금은 과잉해서 비만을 비롯한 고지혈증, 모든 음식, 고칼슘, 고단백, 이 몸에 일정 부분 있어야 될 부분들이 과도하게 넘칠 때 엄청난 해가 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화란 활성산소에게 전자를 뺏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맨발 걷기가 왜 어싱 하느냐 하면요, 땅에는 전자가 가득한 배터리와 같습니다. 자유전자, 음이온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땅에는 자유전자가 가득한 저수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땅과 접촉하는 순간에 자유전자가 쫙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활성산소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자유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자유전자를 만나서 중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산화가, 노화가 지연이 되고 굉장히 젊어진다는 것입니다. 사과가 깎아 놓으면 색이 변하잖아요.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리고 스테인레스나 이런 것들은 녹이 끼지 않지만 스틸, 금속 재질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면 벌겋게 녹이 쓰잖아요. 그것이
산화입니다. 전자를 뺏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도 자유전자가 쫙 들어오면서 활성산소가 중화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전자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이론 같지만 부족한 것이 채워질 때 안정화되는 것처럼 활성산소가 끊임없이 전자를 뺏어가는데 그 전자를 무한정 보충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지구라는 배터리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또 저도 오랜만에 어디 멀리 가족과 함께 며칠 갔다가 오랜만에 올라왔는데요. 며칠간의 여독이 싹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주범, 피로하게 하고 넓게 만들고 변하게 하는 것이 활성산소가 주범인데, 이 무한한 자유전자가 들어와서 그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정교한 전자장비와 똑같다고들 합니다. 우리 몸이 안정화되고 또 노화가 지연된다는 이런 단순한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경주 소금강산 지구 백률사 굴불사지 탐방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